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인천방송의 이형구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NIB 남인천방송 구자길 기자입니다. 예, 오늘 방송은 티브로드 인천방송과 CJ 헬로비전 북인천방송, NIB 남인천방송이 공동으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간단하게 식순부터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잠시 뒤 개식 선언으로 취임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이 유정복 시장의 양력을 소개한 뒤 시장의 취임 선서와 취임사가 이어집니다. 조명우 행정부 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낭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꿈꾸는 마을 영종예술단의 축하 공연을 끝으로 취임식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네, 인천시는 재정난 등을 감안해서 오늘 행사를 최소 규모로 진행한다고 밝혔죠. 오늘 인천 지역 10개 기초자치단체에도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구를 비롯한 일부 구청은 취임식을 아예 취소를 했고요. 나머지 기초단체들도 행사를 최소 규모로 진행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인천시 재정난 등을 감안한 같은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예, 오늘 취임하는 유정복 시장은 인천광역시 민선 6기 인천시장으로 앞으로 4년 동안 인천시정을 책임지게 됩니다. 인천광역시의 앞서 3명의 민선시장이 이제 거쳤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유정복 시장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6대 인천시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역대 민선시장을 보면은 3명입니다. 민선 1기와 2기는 최기선 전 시장이 맡았습니다. 1995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인천시장으로 재임을 했고요. 이어 민선 3기와 4기는 안상수 전 시장이 인천시정을 이끌었습니다. 재임 기간은 2002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였습니다. 이어서 송영길 전 시장이 4년 동안 5기를 책임지고 오늘 유정복 시장에게 바통을 넘겼습니다. 네, 지난 선거까지의 공통점은 인천시장이 재선에 성공해 8년을 책임졌었습니다, 인천을. 그런데 송영길 인천시장 같은 경우는 유정복 시장에게 이번에 패하면서 이런 틀을 유정복 시장이 깼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선거가 끝나고도 지역 시민사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죠. 예, 인천시장에 당선이 되면 보통 재선을 하는데 유정복 시장이 이런 관례를 깼다라는 분석이 좀 나왔습니다. 그럼 과연 유정복 시장이 누군가? 그럼 프로필을 잠시 좀 살펴볼까요? 예, 잠시 후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좀 간략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유 시장은 1957년 인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송림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선인중과 재물포고를 나왔고요. 1979년에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김포군수와 서구청장 그리고 민선 김포시장을 지냈습니다. 이것은 역대 최연소 나이에 시장과 구청장 그리고 민선시장을 지낸 경력이 갖고 있고요. 17대부터 19대까지 김포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안전행정부 장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행사가 끝난 뒤 영상을 따로 준비했으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본행사는 아마 15분쯤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본행사에 앞서서 유정복 시장의 공약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정복 시장의 제일 공약이라고 하면 인천발 KTX를 도입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어제 인천공항에서 광주 그리고 부산까지 갈 수 있는 KTX가 도입이 됐습니다. 인천발 KTX 시대가 시작이 된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럼 과연 유정복 시장이 말한 인천발 KTX는 무엇인가? 아마 비교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유정복 시장이 아마 최대 공약이 KTX 노선 신설이 아닐까 하는데요. 인천에서 출발해 대전과 광주, 부산을 잇는 노선을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어제 개통한 KTX는 공항철도 노선을 활용한 인천 북부권을 통과하게 됩니다. 반면 유정복 시장이 내세운 KTX는 수인선과 경부 고속철도 이쪽을 연결해서 인천의 남부권을 통과하게 되죠. 전액 국비로 건설하는데요. 1,53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유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 시장은 이에 앞서 이제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난달 26일에 국토부 장관을 만나 인천발 KTX 노선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희망 인천준비단은 20여일 동안 자체 평가와 정부 산하기관 등 수차례 만나서 협의한 결과 조기 착공을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기까지 했는데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할 경우 상당한 행정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건설 중인 수인선에 이 KTX를 얹어서 같이 이제 추진해보자 이런 좀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그 기재부에서 그 계획 변경을 하고 그 타당성 조사한 뒤 그 사업비를 산정하고 나면은 바로 설계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좀 조기 착공이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어제 운행을 시작한 KTX는 인천 북부권을 관통을 하게 되고 유정복 시장이 KTX를 도입하게 된다면은 인천 남부권을 관통을 하기 때문에 인천 시민들이 어디에 살든 KTX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인천 시민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내고 있습니다. 유 시장이 서승원 장관을 만난 날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그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었었는데 이날 좀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왔습니다. 인천발 KTX가 도입될 경우 인천 그 시내를 관통하게 됩니다. 특히 연수구나 남동구 지역을 관통하게 되는데 이 지역을 관통할 때 과연 100km 이상을 달릴 수 있을 것이냐, 결국 완행이 될 것이다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고요. KTX가 도입될 경우 그 인천 시민들이 외부로 나가는 게 수월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인천 내수 경기가 또 침체될 것이다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왔습니다. 어떻게 추진될지는 좀 더 지켜볼 대목입니다. 예, 그리고 또 다음으로 이제 눈에 띄는 공약은 아무래도 이제 인천의 부채 문제 같습니다. 아마 인천의 가장 큰 현안이 지금 부채 문제인데요. 그 유정복 시장은 그 선거운동 기간 그 부패, 부실, 부채 등 이 3부 척결을 외치면서 이제 선거운동을 펼쳤는데요. 그 13조 원에 달하는 인천 부채를 해결하겠다. 인천시장으로서 이제 혼자 이제 진행하기엔 너무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13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갚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사실 송영길 정부가 들어왔을 때 9조 원이 조금 넘었었습니다. 부채가. 그거를 신규 사업 없이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데만 빚이 거의 4조 원 육박하게 늘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정복 시장이 줄곧 힘 있는 시장을 내세웠습니다만 과연 이 13조에 달하는 부채를 털어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데는 역시 의문이 좀 드는 대목입니다. 유 시장이 어쨌든 그 대표 슬로건으로 내세운 게 힘 있는 시장이었죠. 여당인데다가 친박 실세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국비를 확보하는데 그 힘이 작용할 것이다 라는 포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선이 되자마자 현호석 경제부총리를 만나는 등 정부 부처를 돌면서 국비를 요청했죠. 유 시장이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는 인천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시 내부적으로도 조직 개편이 예고가 됩니다. 유 시장은 정부 부시장을 경제부시장 체제로 바꾸겠다라고도 말을 했고요. 또 국비확보팀과 재무개선 전담팀을 신설해서 조직을 확대 개편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은 인천의 행정력을, 인천의 부채를 갚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음 공약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육과 안전, 이 복지 부분의 공약도 좀 내세웠는데, 특히 교육 부분을 좀 들여다보면, 이청용 교육감은 진보, 그 다음에 우리 유정복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보수잖아요. 네네. 이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교육 정책을 펴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좀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유정복 시장은 그 인천의 학력을 높이고 좀 이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인천 학력 향상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공약에 내세웠죠. 그리고 교내 식당 및 기숙사 건립을 위해서 이제 학교 환경 개선도 좀 준비한다고 했고요. 그 무엇보다 이제 구도심에 마이스터고나 국제학교 등 이런 대학 연구소 등을 설치해 이제는 구도심 발전과 이제는 교육 환경 발전까지 같이 좀 연계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청현 교육감이 이제 진보 쪽, 이제 보수 쪽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청현 교육감은 평상시에 공식석상에서 교육의 진보 보수가 어디냐, 같이 두루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다녔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유정복 시장도 이전 당연히 교육엔 진보 보수 없는 건 맞다. 그러면서 이제 이청용 교육감의 뜻을 같이 하겠다. 이런 뜻을 펼쳤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 이제 유정복 시장이 이제 발표한 게 이제 특목고 이런 걸 좀 강화하겠다. 그렇죠. 이런 말을 했고 또 이제는 이청용 교육감은 이제는 선도학교 이런 쪽을 육성하겠다. 서로 이제 약간 상반되는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인천 교육을 좀 발전시킬지 그건 좀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화면에서도 잠시 봤지만 유정복 시장과 이청현 교육감 당선인이 같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예. 앞서 여러 가지 행사에서도 같이 참석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 여야가 어디 있느냐. 이런 수차례 강조를 했죠. 그러면서 우리 시민사회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교육감은 특목고를 절대 불가. 그다음에
유정복 시장은 특목고를 통해서 지역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겠다. 정책이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거는 이제 앞으로 향후 이제 어떻게 할지 저희가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인천에 또 이제는 많은 혐오 시설이 있습니다. 뭐 그렇죠. 수도권 매립지, 그 인천 해역 방위사령부, 또 송도 LNG 기지 등 이게 많은 혐오 시설이 위치해 있는데요. 그 유정복 시장은 이 선거운동 당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대책 방안을 좀 제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가장 핵심은 인천에서 그 서구 지역이죠. 그 수도권 매립지를 2016년에 종료를 할 것이냐, 매립 기한을 연장할 것이냐. 서울시하고 환경부에서는 지속적으로 2044년까지 연장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죠. 인천시에서 대체 매립지를 지속적으로 뭐 찾고 3개의 지역을 이제 후보지로 놓고 찾았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어디다라고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유정복 시장이 당선되고 그다음에 그 후보 시절에도 수도권 매립지 매립기한 연장은 없다. 2016년에 종료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매립지 매립기한 연장은 아마 없지 않을까라는 시민들의 바람이 좀 여기 녹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인천 해역방어사령부 같은 경우는 이것 역시 중구에 현재 위치해 있는데 이걸 이제 송도로 이전하는 방향이 추진이 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민들의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정복 당선인이 유정복 시장께서 인천해역방어사령부를 조속히 이전을 하겠다. 대신 위치가 어딘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송도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 얘기가 도는 거로는 영종도 인근 지역이 아닌가라는 예측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송도의 또 다른 현안, 송도 LNG 탱크 증설 문제가 있죠. 현재 20기가 가동되고 있는데 이거를 3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라는 그 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추진이 얼마 전 이제 유정복 시장이 취임하기 전부터 인천시에서 이거를 도시계획에 올렸다가 일단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3기를 추가로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정복 정부에 넘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유정복 시장이 LNG 탱크 증설에 대한 그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게 전부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인천 경실련에서는 일단 시장이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도시계획에서도 이게 어떻게 추진될지 가닥이 잡힐 거다. 그러니까 유정복 시장이 빨리 입장을 밝혀라. 지금 압박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지금까지 뭐 유정복 시장에 대해서 간략히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시민들은 과연 유정복 시장에게 어떤 것을 바라는지 한번 시민들의 바람 한번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영상 보시죠. 이번에 약속하신 공약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대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이렇게 더 힘들지 않게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사업보다는 일단 재정 적자가 심각하고 빚이 많으니까 일단 빚을 갚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가 침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제 발전을 좀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인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당선되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또 인천이 좀 활발하고 경기가 잘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낙후돼갖고 정말 우리 인천역을 좀 중구 좀 살려주셨으면 너무 좋겠어. 제가 올해 8월달에 군대를 가게 되는데 제가 제대하고 나서도 제가 이어서 대학 생활이나 여러 가지 생활 면에서도 더 밝은 인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그런 삶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적인 향상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인천이 이제 부채 탕감을 해가지고 그 인천 시민들의 이제 그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공약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서 저희 상인들도 그냥 웃을 수 있게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지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극 같은 거 보려고 해도 서울까지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인천에도 그런 기회들을 많이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사회가 되게 해주시고 노동자들 잘 살게 해주세요. 첫째는 시민의 행복한 그런 인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서 일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4년 동안. 인천시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모두가 행복한 인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찾는 그런 전통시장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퇴근 시간 요때만 이제 차가 밀리고 그러니까 일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유정복 시장님, 더 좋은 인천을 만들어주세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화이팅! 시장님 화이팅! 안전한 인천을 만들어주세요. 아자아자 화이팅! 네,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화이팅! 예, 오늘 첫 업무를 시작하는 유정복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이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뭐 시민들도, 그다음에 택시 기사 선생님들도, 그다음에 상인들도 여러 가지 바람을 말을 해왔는데, 상인들은 당연히 장사를 잘 되게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었고, 학생들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달라. 다양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인천의 그 현안도 많이 있고 행복한 인천 시민들이 되기 위해서 풀어야 될 과제도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현안이 인천에 많이 있습니다. 역시 유정복 시장의 그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먼저 시민사회와 적지 않은 갈등을 빚을 만한 요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좀 짚어보면 일단 영리병원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송영길 정부 때는 영리병원을 그 비영리로, 그러니까 국제병원을 영리가 아닌 비영리로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영리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짚어볼까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그쪽 송도 국제도시에 있는 영리병원 부지는 지금 정부로부터 이제는 영리병원 부지로 지금 선정이 되는 상태고요. 이 부분을 이제는 송영길 시장이 이제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비영리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에 지금 비영리로 이제 추진이 다시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재부에서는 아직 이 지역을 비영리 부지는 아직 바뀌지 않은 상태고요. 아직 영리 부지로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송영길 시장은 하버드대나 이쪽하고 이제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제 그쪽에 비영리 병원을 유치하려 했지만은 이게 좀처럼 이제 사업 타당성 이런 건 아무래도 외국 기업에서 따지다 보니까 투자가 좀처럼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는 이번에 유정복 시장이 당선되면서 유정복 시장은 다시 영리 병원을 추진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이쪽 그 발언에 이제 지역 주민들은 좀 그거에 대해서 좀 환호하는 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이제 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되면은 이 하나로서 시발해서 이제는 전국에 이제는 의료 체제 붕괴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계속 영리병원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예,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개식이 이제 선언될 것 같은데요. 현장 한번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현장엔 지금 많은 국민의례가 지금 시작이 됐죠? 예, 국민의례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게 종합예술회관 대공연장에는 지금 많은 지금 인원들이 시민부터 이제는 각계 그렇죠. 오늘 1,330여 명을 초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종교계, 그다음에 정치계,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객석을 꽉 채웠습니다.
예, 지금 1,300여 명을 초청했다고 하는데 이어서 누구나 애국가 참여를 원하는 제찬이 시민들은 있겠습니다. 개방했기 때문에 인천시립합창단 테너 김종훈님과 넘는 소프라노 인원이 아마 현장에 있지 유미연님과 않을까 함께 이렇게 지금 판단이 녹음 되고 반주에 있습니다. 맞춰서 네, 지금 1절을 시장 옆으로 부르시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시의장 내정자죠. 노경수 예, 의원도 예. 좀 보이고, 예, 지금 아마 애국가가 지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예, 태극기와 지금 인천시 지금 국기가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고요. 지금 애국가 제창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여러 가지 행사가 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오전 9시에 그 현충탑과 바로 이어서 이제는 여기 세월호 참사로 희생하신 그 희생자들의 합동 분향소를 참배했고요. 그리고 바로 이쪽 요 대공연장에 참석하셔서 지금 취임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정복 시장은 이 취임사가 끝난 뒤 바로 이제는 시청으로 들어가 그 시청 간부 공무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1시 반에는 바로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기자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시에 그 이청영 교육감의 그 취임식이 개최되는데요. 그때 그 자리에도 같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바로 또 이어지는 3시에 의회 개원식에도 참석하고요. 그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는 그 남구에 위치한 그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예, 현장 분위기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지금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지금 시청에서는 행정부시장하고 실국장 그리고 3급 이상 사업수장까지 모두 배석을 한 상태입니다. 장관직까지 내려놓고 인천시를 구하겠다고 내려왔는데요. 오늘 첫 얼굴이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만 각오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시민들이 기대도 크고 아마 그만큼 어깨가 무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유정복 시장은 또 관료 출신이다 보니 아무래도 행정의 전문가라고 본인이 선거운동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천 시민들도 아마 그거에 대한 기대가 많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박준하 기획관리실장께서 유정복 시장님에 대한 조금 있으면 이제 양력을 그 소개해 취임 행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유정복 시장의 양력 소개부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박준하 기획관리실장이 아마 유정복 시장의 양력을 좀 소개하는 시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이 올라왔습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님의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1957년 우리시 동구 송림동에서 출생하시어 송림초등학교, 선인중학교, 재물포고등학교까지 인천에서 졸업하셨습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신 후 서울대 행정학 석사와 연세대 정치학 박사를 수료하셨습니다. 1979년 대학 재학 중인 22세에 행정고시에 합격하시어 강원도청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한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학사장교 1기로 임관하여 육군 중위로 군복무를 마치셨습니다. 이후 내무부와 경기도 국장을 거쳐 만 36세 때 전국 최연소 김포 군수로 부임하셨고 인천 서구청장과 민선 김포군수, 김포시장을 지내면서 재임 중 시장, 군수, 구청장을 모두 전국 최연소로 역임한 기록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장님께서는 제17, 18대 국회의원으로 박근혜 당대표 비서실장을 지내셨고 국토해양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에서 활동하셨으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UN 식량농업기구 아태지역 총회의장, 초대 안전행정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시장님께서는 인천 출신 최초 민선시장으로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인천을 열어갈 것입니다. 이것으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님의 양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프로필을 잠깐 들어봤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동구 송림동에서 유정복 시장이 출생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1957년 출생을 했고요. 그 송림초등학교와 선인중 그리고 재물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 연세대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뭐 행정고시를 22살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죠, 대학교 3학년이죠. 그렇죠. 다음은 육군 중위를 전역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행정에 입문해서 서구청장과 김포시장 등을 했고요. 예, 조금 있으면 이제 취임사가 있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예, 취임 선서를 먼저 하고요. 그 이후에 바로 지금 취임사가 이어집니다. 지금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금 단상으로 올라와 있고요. 예, 취임 선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7월 1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예, 취임 선서가 끝났고요. 이제 바로 취임사가 아마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힘차게 취임 선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인천, 시민이 행복한 희망 인천 시대를 열어갈 유정복 시장의 취임사가 인천시장 서구에서 지내고 그다음에 김포에서 국회의원 3선을 지냈죠? 예. 지금 취임사 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임사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취임식장에 오기 전에 수봉공원 현충탑을 참배하고 또 세월호 침몰로 희생되신 분들의 그 빈소를 영정이 있는 곳을 들려서 추모를 하고 왔습니다. 이분들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취임식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특히 국정에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여러 국회의원님들, 특히 대한민국의 어른이신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을 맡고 계신 이심 회장님, 또 우리나라 종교계를 대표하는 종교계 대표를 맡고 계신 한양원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귀한 분들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시민들께서도 자리를 함께해서 축하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취임하는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던 어렵고 힘든 시절에 태어나 꿈을 지켜온 한 소년이 긴 여정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서 오늘 이 순간은 정치적 승리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고향 인천에 대한 그리움과 애틋함을 뜨겁게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제6기 민선 인천광역시장 저 유정복 벅찬 가슴을 누르며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인천은 실향민이셨던 저희 부모님께서 다시금 희망을 품고 삶의 터전을 꾸린 곳입니다. 저에게 인천은 전쟁의 폐허에서 가난을 이겨내고자 했던 부모님의 헌신과 노력을 지켜보며 공직자의 꿈을 키운 곳입니다. 시간이 흘러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서 그리고 정부의 핵심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저를 두고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장관도 국회의원도 내려놓고 고향 인천을 택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는 왜 편한 길을 마다하고 가장 어려운 길을 택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인천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요청을 마다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에게 인천은 선택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운명처럼 다가온 필연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인천은 변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도시이고 발전 가능성도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부분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개발의 뒤편에서 도시의 불균형이 생기고 무분별한 개발의 후유증이 시민들을 힘들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그리고 취임을 준비하는 동안 화려한 구호 아래 가려진 인천의 깊은 그늘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시가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들께서 인천시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어느 도시보다 풍부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인천이 도약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발전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발전을 통해 인천 시민의 행복을 이루어 나가면 물론이고 국가 발전도 선도해 나가는 전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인천을 창도 도시로 특화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전초기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인천을 사랑하고 걱정하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저에게 맡겨주신다면 저는 지금 인천의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인천을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드립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다해 나가면서 위대한 인천 시대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저는 다음과 같이 일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천시 종합경영진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인천시의 재정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정 상황에 대하여 시청은 물론 각급 산하기관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실태 진단을 하고 이를 새로운 정책 추진의 밑거름으로 삼으면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설물 보강은 물론 관람객 동선 하나하나까지 세심히 챙겨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인천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나가고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인천이 살아나려면 도시가치를 높이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인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천발 KTX를 비롯한 입체 교통망을 완성하고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인천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이 새로운 인천 발전의 경쟁력이 되도록 재조명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시정의 궁극적인 목표로 할 수 있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국내외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고 시장경제가 되살아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나가겠습니다. 교육, 복지, 문화, 관광, 체육과 같은 시민 행복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해 나가고 이를 여유롭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공직사회의 혁신과 시민화합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인천의 공직사회부터 그 면모를 혁신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오직 시민만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 시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 발전에 동참하는 가운데 자랑스러운 인천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인천 발전을 일으켜 나가는데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인천의 모든 기관 사회단체까지 힘을 모아 인천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선거에서 힘 있는 시장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약속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기대감이 지금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기대를 늘 가슴속에
새기면서 오직 300만 인천 시민만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힘과 역량을 다 쏟아내는 일하는 시장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민의 시장이 되겠습니다. 정치적인 고려나 이해관계 때문에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고 시민과 함께 현장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인천을 만들어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꼭 계셨으면 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입니다. 제가 공무원이 되자 형제들에게 정보위가 근무하는 곳에는 못 하나 박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어머니께서는 자식들에게 일항이 있으면 고랑이 있다는 말씀을 자주 해주셨습니다. 일항에 뿌려진 씨앗을 키우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랑을 정비해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야 밭을 잘 일구어낼 수 있는지, 삶의 굴곡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려운 인천의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어머니의 그 말씀이 새삼 다시 떠오릅니다. 인천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꽃 피울 때까지 저는 있는 힘을 다해 고향을 정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인천 발전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기본부터 하나씩 챙겨 나가겠습니다. 생활 속의 작은 행복에서부터 시작하여 메가시티 인천을 지향하는 장기 비전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올해 2014년이 300만 우리 인천 시민이 인천희망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7월 1일이 그 출발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꿈이 인천의 꿈이고 또한 저의 꿈입니다. 우리의 꿈을 위해 하나 되어 미래로 나아갑시다. 인천 출신 첫 인천광역시 민선시장으로서 위대한 인천 시대를 여는 300만 인천 시민이 시장이 될 것을 다시 한번 굳게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함께 자리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정복 시장의 취임사를 들어봤습니다. 인천의 도약이 있어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창조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더불어 이제 뭐 종합 경영 진단, 뭐 아시안 게임 성공 개최 등 뭐 다양한 또 자신의 공약과 인천 발전을 어떻게 이루겠다는 저 발언도 있었습니다. 예, 뭐 경영 진단도 얘기를 했으니까 인천을 비롯한 뭐 그 산하 기관까지 대대적인 어떤 이제 진단에 들어가서 개편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예고를 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시정의 궁극적인 목표를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4년간 과연 이 기조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꽃다발 등장이 있네요. 새로운 인천, 시민이 행복한 희망 인천을 각각 대표 한 명씩 뽑았죠. 남자와 여자 한 명씩 뽑아서 예, 맞습니다. 축하 꽃다발을 지금 전달하고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 인사가 끝나고 바로 이제 조명호 행정부 시장이 그 대통령 축하 메시지를 낭독하게 됩니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오지 못했으니까 아마 축하 메시지를 전한 것 같은데 예. 잠시 후에 좀 들어보기로 하고요. 예. 이제 인천이 앞으로 이제 4년 동안 이끌어가게 될 텐데, 그 정부와 적어도 이제 한 3년, 이제 박근혜 정부가 3년 정도 이제 임기가 더 남았으니까 아마 그 시간 동안 친박 실세로서 많은 것들을 좀 인천이 가져올 수 있는 것 가져오고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도 좀 되고요. 예, 아무래도 이번 선거의 승리 요점 중 하나도 그런 이제 친박 또는
또 중앙정부에서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보고 시민들이 표를 행사해주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모두 끝난 다음에 따로 전달을 해주시기를. 지금 자리에 다시 배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여기 내빈들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지금 자리로 지금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저기서 이제 축하를 좀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이제 7월 1일 오늘로 이제는 첫 인천 광역시장으로서 이제 첫 발을 띄게 되는 유정복 시장입니다. 예, 잠시 후 있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전해 왔을지도 사실 관심사입니다. 앞서도 수차례 언급을 해드렸지만. 친박 실세라는 걸 강조해 왔기 때문에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원론적인 얘기만 할 것이냐 아니면 인천 발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해줄 건지 좀 기대가 모아집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 민선 6기가 시작되는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유정복 시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풍부한 행정 경험과 리더십, 그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인천시의 힘찬 발전을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가오는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다져서 새로운 희망의 도시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주민 여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충실히 구현해 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책임있고 투명한 행정으로 주민의 삶을 돌봐주시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지방자치 발전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행복의 길에 중앙과 지방의 역할이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희망의 새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인천시장 취임을 축하드리며 인천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4년 7월 1일 대통령 박근혜. 예, 지금 조명우 행정부 시장의 대통령 축하 메시지 낭독이 끝났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기업 경쟁력을 이끌어내고 국민 행복 시대를 이끌기 위해서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을 다지자, 희망의 새 시대를 열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 긴밀한 소통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길 희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만큼 인천에 좀 지원을 해줄지, 그리고 인천의 현안들을 풀어줄지. 사실은 인천을 지켜보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문제라든지 청라로 이어지는 7호선 연장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것들을 유정복 시장이 그대로 차용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중앙에서 지원을 해주고, 어차피 국비와 시비가 매칭돼서 가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좀 얼마나 지원해줄지 좀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고요. 인천의 또 다른 현안들, 정부와 계속 같이 가야 되는, 특히 루원시티라든지, 정부 산하기관이죠. 루원시티의 검단 신도시, 영종 하늘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앙과 지방, 그러니까 정부와 인천이 얼마나 협력을 잘 하느냐, 정부에서 얼마나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해법이 모색되기 때문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긴밀한 소통, 협조를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 우리가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 인천 지역의 많은 현안들이 쉽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들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첫 삽을 뜨냐, 첫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그 시작을 이젠 유정복 시장 임기에 첫 삽을 과연 뜰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좀 하나의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두고 봐야 될 사항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우리가 지금 공약에 대해서도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만, 대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KTX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정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천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인천이 한 발 더 도약을 하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머무느냐라는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아까 그리고 공약에 대해서 좀 저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또 하나 또 인천에 또 계양산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는 이쪽을 골프장으로 하려다가 시민단체의 반발로 이제 다시 시민공원으로 하겠다 했는데, 유정복 시장은 다시 이거를
개발 방향으로도 좀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그 계양산 골프장은 역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변하면서 참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안상수 시장 때 그 계양산 골프장을 짓기로 했었죠. 송영길 정부에 들어오면서 시민사회의 반발, 계양산은 인천의 허파다, 이거는 보존해야 된다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 계양산 골프장 정책이 다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장이 바뀌면서 또다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추진하게 된다면 적지 않은 그 반발,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나옵니다. 역시 뭐 마찬가지로 월미 은하레일도 최근에 다시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연상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이제는 월미 은하레일이 지금 저희가 안전성 문제로 지금 이제 보류되고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개발이 이제 그쪽을 이제 운영하려고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이 한신공영이죠. 그 측과 이제 유정복 당선인의 그 희망 인천 준비단에서 다시 한번 이 안전성 문제를 재검토해서 그쪽 상인들을 위한 그쪽 이제 월미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월미 은하레일이 다시 개통이 되느냐, 아니면 레일형 바이크 경전철로 이제는 변경이 돼서 되느냐. 이것도 지금 뭐가 됐든 우선 그쪽 주민들은 빨리 돼서 이게 그쪽이 오픈이 돼야지 그쪽 경제 활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결정이 좀 필요한 사항이게 되겠습니다. 예, 뭐 지금 유정복 시장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유정복 시장이 사실은 안전도 수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우여 대표가 왔네요. 예,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역시 같이 축하를 해주러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예, 저 빈자리가 황우여 대표 자리였군요. 그렇습니다. 예. 뭐 수정을 하겠습니다. 대표는 자리를 내려놨으니까. 죄송합니다. 황우여 국회의원입니다. 이 됐고. 어쨌든 계속 말씀을 이어드리면 월미 은하레일 같은 경우는 유정복 시장이 꼭 하겠다라는 입장도 아니에요, 사실.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한번 안전 점검을 해본 뒤 이게 안전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재가동을 추진하겠다라는 거니까 이것도 좀 더 지켜봐야지 아마 행보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다시 개통안으로 간다고 한다면 지금 4년이 그냥 흘렀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우리 레일바이크로 간다라고 지금 얼마 전에 정책이 새로 이제 송영길 정부 막바지에 나왔는데 이걸 다시 또 원점 재검토한다 그러면 4년이 흐른 거에 이어서 또 다시 또 한참 흐르기 때문에 영종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거는 또 참 생각해볼 문제 같습니다. 예, 여기서 또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제는 유정복 시장이 많은 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 공약이 특히 비용도 만만치 않게 지금 저희가 들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20조가 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13조에 해당하는 부채도 갖기 힘든데 만약에 국비를 따온다 해도 거의 시에서 운영하려면 매칭으로 해서 시비와 국비가 같이 이제 매칭이 돼야지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또 좀 어떻게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얼만큼 협조를 해주냐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 우리 유정복 시장이 성패가 상당수 판가름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우려가 지금 공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지금 이제 축하 공연이 진행되고 있죠? 예, 뭐 두 내외분이 같이 이제 축하 공연을 보고 박수 치고 있네요. 그렇죠. 이제 뭐 장관직 내려놓고 국회의원 내려놓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건데 인천의 사실 역대 시장들을 보면은 인천 출신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다 이제는 중앙에서 내려오고. 그렇죠. 뭐 충남에서 태어났거나. 네네. 그다음에 뭐 전라도에서 태어났거나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민선시장 중에 인천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사람이 인천에서 시장을 한다. 논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김포 사람이 인천으로 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20살까지 인천에 살았으니까 이제 인천 사람이 시장이 된 최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축하 공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유정복 취임식은 티브로드 인천 방송과 CJ 헬로비전 북인천 방송, NIB 남인천 방송이 공동 개최했습니다. 인천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순간들을 시민이 모두 볼 수 있기 위해서 이제 마련했는데요. 취임사에서 말한 유정복 시장이 인천의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 이런 다짐은 아마도 인천 시민들이 4년 동안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으로 저희는 이제 취임식 생중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